자,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F-15가 격추가 됐다는 뉴스가 좀 나왔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전쟁은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 뭐 금방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가가 100불이냐, 150불이냐, 80불이냐 이게 우리 시장 또 경제에 가장 중요하겠다. 뭐 전쟁이야 뭐 계속되든 말든. 그렇게 돼야 계속 매도세를 취하는 외국인들이 언제쯤 매수로 전환할지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6년의 14번째 주입니다. 14번째 주 뭐 계속 전쟁, 이란, 공포 뭐 이런 유가 이런 이야기밖에 없죠. 전부 다 뭐 전쟁과 유가 이야기. 그러면서 3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하회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헤지 펀드들이 13년 만에 최대 매도를 했다.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매도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 등 철저한 방어주의 쏠림으로 매수를 했다. 우리도 약간 배당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종목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초는 한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야간 선물이 좀 빠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또 변곡점이 되겠다. 뭐 잘 나와도 뉴스에 팔아라 할 수 있지만 변곡점이 분명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를 좀 보면 65K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178K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은 예측을 4.4를 했지만 4.3으로 좀 떨어져서 뭐 경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소원해졌다 이런 얘기죠. 코스피를 좀 보면 알겠지만 좀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죠. 위냐 아래냐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뭐 횡보할 수도 있고요. 뭐 대부분 기대를 하는 건 위쪽이겠지만 글쎄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 알겠지만 좀 그래요. 자, 외국인과 개인은 이번 주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드디어 개인이 팔았다. 요런 것들이 좀 상승 모멘텀을 주나? 뭐 당장은 아니겠죠. 횡보를 좀 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박스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보이고, 뭐 코스닥의 시간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개인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합니다. 이 즈음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즈음이 월봉상 코스닥의 어떤 전고점이 되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고 월봉으로 보면 뭐 요 정도가 이때가 언젠가요? 21년 8월에 어느 순간에 8, 9월 달에 전고점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코스닥이. 그래서 여기를 찍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자, 캔들 차트 모양으로 봐도 뭐 여기는 누가 봐도 딱 고점 신호, 20선은 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20선 한번 찍어주고 또 하락했다가 구름 위에서 약간 반등하고 또 못 버티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좀 나왔어요. 조금 횡보했다가 힘을 묻혀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봐야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좀 달리 보이는 건 약간 뭉침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번 주 캔들 모양이 썩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뭉침을 줬으니까 계속 뭉침을 줘서 힘을 비축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뭐 거의 코스피랑 같은 모양이다. 외국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보유율이 48.40까지 빠졌다. 이 상태로 가면 한 47까지도 47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버팀으로 좀 버텨줬다. 일본 엔화가 160불을 넘어서더니 다시 조금 안정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미국 주식은 50주선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저군을 타고 스무스하게 구름을 넘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희망이겠죠. 이놈의 전쟁, 트럼프, 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네요. 비트코인, 코인 쪽은 전부 다 그냥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다. 우리는 MVRV G스코어를 좀 쳐다보면서 역전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 현물은 많이 하락했고 뭐 저번 주부터 올라갈 줄 알았지만 이번 주 좀 올랐고요. 돛지 만들고 양봉 만들고 다시 한번 양봉,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방은 막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좀 노는 정도. 역시 KLX 금 현물 역시 상방은 막혀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방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래 바닥이 혹시 정해지면 그 박스를 좀 당분간 움직이지 않겠나 싶죠. 환율은 이번 주에 굉장히 높은 하이를 하나 찍었죠. 1538.45. 환율은 지금 이러한 형태는 쉽게 깨지지 않겠잖아요. 뭐 상승 패턴이지 이게 뭐 하락 패턴은 아니니까. 아무튼 환율은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횡보하지만 뭐 이 정도 유지를 계속 하고 있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WTI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80에서 60불 사이가 조금 안정적이고 거의 6, 70불 사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시기라고 봤을 때 지금은 90에서 110불 사이를 오가는 그런 유가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뭐 심하면 120불, 150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슬퍼지는 거고 대비를 해야죠. 요렇게 당분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기로 내려오려면 적어도 올해 말 뭐 12월 달 다 가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끝나고 난 뒤에도 꽤 오랜 동안은 유가가 상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중이니까 올해 내내 유가는 좀 힘들게 하겠다 우리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채금리는 뭐 약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2년물 역시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공탐지수는 저번 주에 10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캡처할 땐 10이었지만 14였답니다. 아무튼 지금은 19. 뭐 공탐지수가 익스트림 PO였을 때는 TQQQ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뭐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섰을 때도 뭐 그러한 똑같은 TQQQ 전략을 해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V코스피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59라는 거, 60이라는 거. 이것도 30 미쳐야 되고 25 미쳐야 되는데 너무 높죠. 변동성이 꽤 큰 우리나라의 증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는 금과 함께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배당주를 좀 보면 고배당주들이 이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롯데주스도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삼성카드기업은행, 또 뭐 아직은 아니지, 포지션은 아직 아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네요. 투자 성과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16점 이사로 전략이 좀 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국 주식은 좀 상승했고요. 국내 주식도 조금 상승했네요. 기타 계좌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5종목 평균은 7.53으로 저번 주 8.08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주식 소폭 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스파이 추세 모멘텀은 아직도 음수값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팁스코어가 아직은 음수에서 양수는 아니지만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수죠. 빨간색 들어온 거 보면 양수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면 좀 관망하거나 뭐
뭐 다시 상승하려니 이렇게 쳐다봐도 되겠다. 전체적으로 전략 자산들은 뭐 횡보 아니면 약간 하락, 투자 자산들은 약간 상승 이런 정도. 52주 DD와 종목 수익 금요일장을 좀 보면 하나 이야기할 게 CS 윈드가 있죠. 작년 2월쯤에 CS 윈드를 트럼프가 가장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찾았고 매수를 했었죠. 지금 그게 수익률이 93.18%가 난 거고요. 100%가 되면 절반은 버리고 나머지만 들고 가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자, 리밸런싱, 그리드 30 다 뭐 별로 할 일 없네요. 할 이야기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